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신문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 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의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 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서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자, 한겨레가 이를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한겨레가 어제 보도한 후에 이 글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글 한 400여 건이 말이죠.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확인해 봤더니 한겨레의 보도 이후인 그러니까 그제밤부터 어제 사이에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새로 확인된 고구려라는 이런 필명의 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한 글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자, 삭제된 글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만화.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을 비난한 그런 만화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불렀다는 이유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글 등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블로그에서는 뉴스 이슈 같은 이런 선거와 정치를 다룬 카테고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진성준 의원 이야기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데 이어서 국방부 장관의 조사 지시 이후에 이 글들을 삭제하는 상황,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국방부가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삭제한 글들을 어느 정도 복원을 해내는지 네. 이것이 아마 국방부 군 당국 차원의 자체 조사에 최소한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겨레가 체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덜 보이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생각을 할까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자, 한국일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민주당 그 인사들의 의심을 하나 다룬 게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선거 개입 글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으로 미뤄봤을 때 이게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는 530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해 530단,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80여 명을 특채했다는 겁니다. 대선과 총선이 있는 지난해 왜 80여 명을 특채했을까? 자, 민주당은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공무원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80여 명이나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서 대북 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증원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결정했겠습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도 분명히 이 사안을 파악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지금 군에서 보고 있듯 몇몇 군인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초기도 합니다, 이게. 그건 한 번 특채를 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수차례 더 했다고 돼 있어요. 최소 2회 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사이버 사령부 관련 이슈가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급속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미 그제 밤부터 한겨레 인터넷판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안의 중요성과 또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파장을 생각한다면은 어제부터 조중동이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 조선 동아일보에서는 관련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 호흡이 맞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 맞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는 박스 기사로, 네. 조선일보는 한면, 중심 기사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까지 체크는 못했는데 조선 동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상당히 좀 주목되는 기사기도 합니다, 이게.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에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카우프는 이제 독일어로 자유라는 뜻인데요. 자유라는 뜻의 프라이와 또 카우프라는 뜻의 카우프라는 사다라는 네. 의미의, 그러니까 자유를 사다, 이런 의미의 프라이카우프인데,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시킨 옛 서독의 이런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에다가 돈을 주고 이들이 지금 묶어두고 있는 정치범 우리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사업인데, 물론 이것에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든지 변호사, 이런 민간이 주도해서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언론도 여기에 협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이고 남북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납북자 국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에도 북측에다가 현금 또는 현물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 가족과 여성을 함께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고 그 가족을 남쪽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이런 우상 아니겠습니까? 적용해보자면. 현실성이 있겠어요. 글쎄, 이게 독일 같은 경우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이거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또 언론이 받아 실었고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으니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리에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이걸 뭐 야당 의원이 물어본 데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 있었고요.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에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한 그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게 정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이분들은 반대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를 했고 또 결국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럼 결국 정부가 청와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은 이런 뭐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건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 폼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으로 꼽혔던 분이 바로 한양대 전영준 교수인데 이분이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소득 연계안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진영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예. 그런데 엉뚱하게 이게 무슨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쪽으로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조차도 자기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명예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들이 만약에 그 안을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국민연금 탈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결국 자기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제안한 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한 위원회 이름을 국민행복 이렇게 이름을 달 때부터 예. 좀 뭐라고 할까요? 포장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당장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부터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국민행복이란 말 참 기만적입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노종면 앵커가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렸네요. 우리 군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MD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사드 요격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체 연기를 위해서 미국에게 뭔가 선물을 준 거 아니냐라는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줄곧 MD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한국 정부의 태도가 왜 변화했느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지난 2일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 이후부터였는데 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구했고 미국 측은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미국도 그동안 쭉 전자권 전환 연기 반대해왔는데 이때는 또 사실상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한국이 당신들 MD 사줄 테니까 전자권 재연기해줘. 이렇게 딜을 한 거 아니겠는가. 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조선일보도 그 점을 지금 오늘 3면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한겨레 보기 전에요. 네. 이 기사가 특히 또 조선일보의 기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이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건 뭐 사실은 그 한겨레 신문에 있는 그대로 나와도 네. 그 뭐 전혀 무방함이 없을 그런 기사인데. 저한테 한번 예. 주시겠습니까? 노동면은 그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을까요? 아마 이런 기사가 저는 앞으로 종종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과 연관된 겁니까? 네. 답변은 그냥 네 한마디만. 예, 종편과 관련해서. 그럴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종합편성 채널 제허가가 지금 목전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 사드를 도입할 경우 군 안에서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미국 무기와 구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걱정하는 시선 중에는 지상에 한 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 원이 드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비용집을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유영희 위원장 연일 지면을 장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면 사이드에 나왔습니다.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인터넷 보수 매체지요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 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승만 포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 아시죠? 그 광화문. 예. 광화문은 아니고 그 덕수궁 돌담길 그쪽에 보면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승만이.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영희 교수. 자, 이 유영희 교수가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정직하게 후진국에서 독재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공은 7, 관은 3인데 이승만의 독재가 불가피했다 혹은 필요악이었다라고 할 때는 공이 9 또는 공이 10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독재 정치가 되레 업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주면은 권력자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독재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전에 우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유영희 교수는 정통 역사학자 출신은 아니다. 네. 이 정치학자인 걸로. 네, 정치를 전공했다고 했죠. 예. 네. 자,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이제 유영희 위원장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실증주의 사학자다. 아니, 실증주의 사학자가 이 독재가 온당하다.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일반 상식에도 동떨어진 이런 주관적 평가를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유영희 위원장을 실증주의 사학자로 보지 않고 네. 실증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말도 했어요. 또 유영희 위원장이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한 인재는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유전자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이 기가 막힌 거는 또 한국일보 8면에 있는데 이 자신의 친필 서한이 담긴 서한과 함께 3년 전에 책임 편집한 잡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라고 보낸 이 책자에는요, 조선왕족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승만의 혈통까지 내세우면서 그를 추앙한 것인데요.
그 밖에도 발군의 총명함과 타고난 건강 체질, 동서학문에 두루 통달했다.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과격한 정치운동을 펼치고 6년간 옥고를 치렀다. 미국의 3개 명문대학에서 공부해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법과 외교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어울리는 직위가 있습니다. 예. 이승만 기념사업회장. 예, 그런 건 아주 하실 분이 무슨 국사편찬위원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이 교과서는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보수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색깔을 뒤집어 씌운 교과서가 바로 금성출판사 교과서 아닙니까? 예. 그리고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도 유영익 위원장이 참석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자, 한국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주목되는 기사인데요. 참여정부가 2008년 2월에 정권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24일 동안 이지원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이지원 전자결제가 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국가기록원에 안 넘긴 거 아니냐 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7년 10월 9일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말한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 이런 말 없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수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지원의 이것이 이제 초기화되는 관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누락이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검찰 측에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국일보 기사가 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한국일보의 출처는 한국일보 보도의 출처는 사정당국에 따르면이었습니다. 예. 더 이상 대화록 문제 시비 걸지 말자. 최근에 조선일보도 그랬고 새누리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보니까. 예. 다 들춰봐야, 더 이상 노무현을 공격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5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5면을 보면은 종편 4사, 주주를 구성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모두 다 검증해야 한다. 라는 언론학자들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크게 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종편 4사, TV조선, 채널A, JTBC, MBN 아니겠습니까? 예. 이 4사의 주주를 구성할 당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어제 한겨레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채널A가 이제 60억을 출자받았는데 이 60억이 따지고 보니까 동아일보 돈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아일보가 30%를 넘을 수 없는 채널A에 대한 지분을 이런 식으로 넘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당연히 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논지입니다. 이상하죠? 제목만 보면 예. 자사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도 이렇게 비판적인 예. 시각을 제목으로까지 뽑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인 척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몇 가지 좀 파편의 사실들을 좀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5면에 또 박스 기사로 실린 건 뭐냐면은 MBN은 주주 구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예. 어떻게 MBN의 주주가 구성됐는지 이거를 도통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채널A의 출자 과정에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론학자들이 종편 4사의 이 주주 구성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말하자면 방송사의 생사 여타를 결정할 수 있는 허가, 재허가, 취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4사 가운데 2개 정도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금 채널A와 MBN의 주주 구성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결국 경쟁자 떨어뜨리기용이죠. 채널A하고 MBN 이 친구들 수상하다. 아웃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면 너무 무리일까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추정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야, 이게 참 보니까 말이죠. 이런 걸 독자들이 잘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깨끗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 자사 이익에 기초한 기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듣보 칼럼으로 지켰던 기억하시죠? 9월 17일자 동아일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인 양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썼던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라는 칼럼, 최영의 논설위원회 칼럼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이 보니까 동아일보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고개를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가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한 106명 가운데 80.2%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게재하면 안 됐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문제지만 게재는 가능하다라는 답은 10.3%였습니다. 칼럼 게재 후 동아일보에 대한 외부 인식 변화를 두고 매우 부정적이란 답이 51%, 부정적이란 답이 42.5%로 나타나서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던 동아일보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그 공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소통 좀 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편집국하고 논설실 사이에 소통 구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가지고 신문 펴보고 나니까 이 듣보 칼럼이 실렸단 말이죠. 그래서 동아일보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듣보 칼럼 앞에 이런 수식을 붙였습니다. 네. 욕창에 고른물로 쓴 듣보 칼럼. 이 공보위 광장이라는 동아일보 기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신문인가 내부 소식지? 노조 공보위 소식지입니다. 예, 이 소식지 제목이 우리끼리 소통 좀 하자. 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한 제목인데요. 예. 굳이 한 가지 더 충고를 하자면 독자와 소통 좀 하자. 네, 저는 이 제목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들 내부 소통뿐만 아니라 독자들끼리 좀 소통 좀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은 기사들이 또 뒤에 많은데 이건 저희 국민TV 뉴스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요약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란 노래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슨 이유죠? 예. 앞서서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관련한. 너무 1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좀 선곡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승만을 또 아버지로 생각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란 노래, 하덕규 씨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준서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청와대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예. 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문화의 1단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잘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감사를 해놓고도 사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다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고 감사원이 그 당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금 이명박 사법 처리를 운운한 친박근혜계인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하고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까지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누구? 2008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조성욱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내정하는 등 후속 비서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비서관에는 권성동 변호사가 기용됐고 2009년 8월 11일 선거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강릉 재선거에 출마할 친박계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10월 강릉 재선거에 출마할 친박계 신재엽 한나라당 예비 후보자의 선거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저와 신재엽 위원장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10월 강릉 재선거에는 12개인 권성동 법무비서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개파간 공천 갈등의 조짐이 예고되는 곳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누구일까? 바로 친 이명박계.